안녕하세요. 경륜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지난해차 1호 경주는 매우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쉽게 마무리가 된 경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서 유독 변수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파업으로 인해 훈련량이 좋지 못했던 선수들의 몸 상태가 빠르게 좋아지면서 경주를 추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주 편성도 기존 편성 방식과는 다르게 편성이 되는 경주가 많아서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스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스컵 편성자가 바뀌었던가 아님 우스컵은 혼전 편성으로 가자는 방침을 운영본부에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차도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7경주는 계속해서 속칭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는 우스컵 하위권 선수들의 우승 다툼이 펼쳐지는 경주라서 경주 분석도 상당히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6경주만 그들만의 리그였었는데 최근은 7경주까지 확대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6, 7경주는 선발급 강급 직전의 선수들끼리 우승 경합을 펼쳐 나가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우스컵 경주도 과거 2파전 양상 경주가 많았었는데 추리는 상당히 쉬웠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3파전은 기본이고 4파전까지 확대 편성할 수 있는 혼전 양상의 경주가 짜여지면서 우스컵은 어려움이 많고 또 배팅 전략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좀 까다롭게 느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유독 이번 회차가 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경주, 9경주, 10경주가 그렇고요. 11경주 그나마 쉽게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서 좀 까다롭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금요 우스컵 경주 자체가 저배당이 아닌 고배당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부산 경주가 교차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대선 경주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부산의 특성급 경주가 3경주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 경주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실시가 되는데 1호 경주는 부산 1경주부터 4경주까지가 실시가 되고 결승전 5경주가 아닌 광명 2경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명 11경주 우스컵 결승 경주 끝나고 광명 12경주 전에 부산 특성급 결승 경주가 편성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 경주는 두 번의 특성급 결승전이 펼쳐진다는 점 좀 더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발급 경주 본격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는 박찬수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편성도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찬수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상인이 부진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후차권에서는 유지현이 마크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박찬수가 미혼팀이기 때문에 협공은 이번 김상인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작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는 정동환과 박일영 여기에 임대승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임대승하고 김병도가 선행감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강자들입니다. 선수들이에요. 정동환과 박일영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임대승이 버텨낸다면 정동환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칫 김병도의 선행을 임대승이 활약해 나간다면 정동환, 박일영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점에서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1번 김영남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김범중의 저력 2라든지 엄지영도 빠르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4경주는 송대호가 축인 것 같습니다. 고재필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정관이 끌어내고 김일권이 고재필 끌어내게 된다면 송대호가 고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법상 송대호, 고재필 동반입상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는 이인우와 조용현의 경합인데 1번 노태권도 컨디션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지정훈련 때 보니까 조용현하고 노태권이 상당한 친분을 과시해 나가면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용현이 8단권으로 훈련지를 변경했는데 과거 진주팀이었었죠. 창원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조용현과 노태권의 연합이 최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찬수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본인의 기량 발휘 나가지 못하면서 뭔가 좀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온팀의 대들보입니다. 기둥이에요. 박찬수, 김재식과 훈련하면서 컨디션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군다나 강자 빠졌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찬수의 뒤를 마크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유지연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김상인이 다양한 작전 구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찬수와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번 편서 미원팀 파업을 했었죠. 이창팀 파업을 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가고 9D를 유지연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이 가장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인이 힘을 쓰고 박찬수가 무리하게 넘어설 이유는 없어요. 김상인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괜찮기 때문에 굳이 뭐 유지연까지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이 선행감만 좋다면 박찬수가 짧게 추입해 나가는 3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찬수 인터뷰 보면 본인이 먼저 힘을 써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지연 달고 때리기보다는 2번 달고 때리는 작전 펼쳐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번, 2번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3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2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 2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지연이 때리기보다는 3번의 뒤를 마크해 나가면서 3번, 2번은 크게 넘어서기만은 기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불안하긴 합니다만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어요. 3번,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2번하고 3번, 7번 두 차권입니다. 그 점 3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김상인이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유신이 받을 것 같아요. 김용대도 최근 들어서 컨디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찬수가 고전하면 박찬수만 믿을 유지연까지 7번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김상인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김상인 머리에 김용대라든지 김유신이라든지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김유신, 김용대가 호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뭐 2, 3이나 2, 4경주권 정도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번 인정하고 2번 버티기와 7번 마크 중에서는 3번과 2번 동반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경주가 같습니다. 정동환이 강자 피했어요. 득점에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병도라든지 임대승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습니다. 정동환의 뒤는 6번 박일영이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이 때리고 시속감이 어중간해요. 임대승이 아무래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임대승의 뒷자리는 5번이 마크에 나가고 5번의 뒷자리는 6번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박일영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직선에서 쉽게 살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크게 본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5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6번입니다. 김병도도 때려도 어중간하고 임대승도 때려도 어중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동환이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박일영까지는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 6번 주력 승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대승이 때려주죠. 주도권 발휘 나갑니다. 아무래도 정동환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시속감이 좋다면 굳이 뭐 박일영까지 챙겨 나갈 이유는 없어요. 본인이만 살짝 따먹는 5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6번하고 5번, 2번 두 차권입니다. 5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번,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뭐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병도가 어중간해요. 솔직히 때려봐야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초반 시속은 좋은데 종반 시속이 후반 시속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김병도라는 점, 이 점을 임대승이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5번은 6번 견제 나가려다가 취입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2번이 3번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라고 한다면 3번이 가게 된다면 2번과의 동반 입상 김병도죠. 2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입니다. 뒤늦게 박일영이 정동환 믿다가 정동환이 넘어서다 퍼지면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 나간다면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2라든지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 6번하고 2번, 3번 정도는 뭐 과감하게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략은 정동환 인정하고 박일영 수도권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임대승과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선발급 경주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가장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용남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김용남을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남 기껏 해봐야 추입밖에 못하고 있어요. 4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에서 과연 김용남이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범중하고는 파업하지 않았어요. 5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김범중 종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남이 1호 활에 나가면서 취입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진도 있죠. 엄지용도 저력 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엄지용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취입밖에 안 되고는 마크했을 때 취입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김용남보다는 엄지영 때려서 버텨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직전에서도 김범중환에 나가면서 엄지영이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갔었던 우수급에서 내려온 강급자라는 점에서 전 7번 엄지영의 선정 가능성 쪽에 이번 경주 우선에 받을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김범중과 협공을 한번 기대해 받을 것 같습니다. 5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갑니다. 그 뒤는 아무래도 1번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엄지영의 작전 달라질 수 있어요.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엄지영이 김범중이 상당히 잘 했어요. 근데 한 번의 실격 이후 급격하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김범중, 서두르거나 무리한 긴 거리 펼쳐나가면서 또는 종속 실패하면 종속이 꺼지면서 고전했었던 김범중, 하지만 김범중이 엄정히 활이 나간다면 직선 짧게 취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7번하고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 1번 차선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5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중이 오히려 3번 김성진의 선행 활약에 나가고 김범중이 1호 활약에 나갑니다. 김용남이 아무래도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금정하고 광명팀 선수들이 나란히 협공 펼쳐 나간다면 엄지영의 자리가 좀 어중간해요. 김용남이 자리에 안 주면 엄지영은 이렇게 마크에 나가거나 3번, 7번, 5번, 1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범중이 작년만큼만 몸 상태에 경기력 발휘해 나간다면 강축입니다. 김성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5-3 경주권이나 5-1 경주권 정도는 5-3이나 5-1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은 엄지영의 선정 가능성 쪽에 김범중하고 묶어서 7번, 5번 주력 승부, 7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범중 머리에 5번, 1번, 5번, 3번 함께 공략해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선발급 경주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선수들의 컨디션 파악에 주력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선발급 4경주입니다. 송대호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어요. 잘만 하면 특별 승급은 아무래도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등급 사정 심사 때 좀 더 점수를 끌어올려야지만 우수 승급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송대호가 힘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을 쓰기보다는 고재필의 선행을 적극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궁합도 좋은 두 선수예요. 6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모으고 2번이 몰고 갑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직선에서 짧게 주입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홈미권을 무리하게 챙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고재필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고재필도 맘먹고 때리면 11초 때 후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대호가 짧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활에 나갈 2번의 직선 취입발입니다. 2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번하고 2번 자리 잡게 된다면 뒤는 7번하고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과거 또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김해 A팀 김일권이 후미권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고재필이 힘 빠지면 2번 7번 정도는 2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리고 취입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신보다는 타협점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2번과 7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분명 6번이 때리는 경주입니다. 그 뒤를 2번이 마크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7번도 끌어내서 털어버릴 수가 있고 5번도 끌어내서 2번을 괴롭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6번이 끝까지 버텨내면서 그 뒤를 송대호가 밀려나게 된다면 6번 중심으로 7번이나 5번이 따라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공략해 본다면 6번과 5번 동반 입상, 6번과 7번 정도는 뭐 과감하게 한번 배팅 전략 세워 본다면 송대호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간다면 6번 활약에 나갈 1번 직선 취입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잘 나와야 한 1.5배에서 2배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대호의 김일권은 2배가 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선까지는 김일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오경주입니다. 이인우가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조용현의 기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태권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살아나고 있어요. 지정훈련 때 조용현하고 노태권이 상당히 좀 친분을 과시해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까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현이 8당이고 노태권이 김해 B팀이긴 합니다만 과거 진주에서 훈련했어요. 진주팀 선수들이 창원에서 훈련을 했었죠. 창원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노태권하고는 절친한 친분관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 연합이 펼쳐지게 된다면 3번과 1번이 가능할 것 같고 6번이 견제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종팀 선수들, 파업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이인우하고 김명중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뭉친 다음에 이인우가 고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원체 기량이 좋기 때문에 혼자 달아난다 하더라도 힘으로 버텨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을 중심으로 3번과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입니다. 6번하고 3번,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하고 3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복승은 쉽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이인우의 선정 가능성 쪽에 6번하고 3번입니다. 6번, 3번 쌍복 견주권 쪽에, 6번하고 3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번, 3번 싸운다면 아무래도 재미 볼 수 있는 노태권이라는 점, 노태권의 직선 추입발보다는 아무래도 노태권이 2차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추입발까지 살려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뭐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6번, 1번이라든지 뭐 3번과 1번 정도는 뭐 차선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쭉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6번하고 3번인데 맞대결보다는 타협이죠. 아무래도 조용현도 기세는 좋아요. 하지만 이인우 시속감 쪽에 면에서 다양한 작전 구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6번, 3번 쌍복이라는 점, 3일하고 6일이 차선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왕책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된다면 뭐 컴퓨터로도 PDF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또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교차경주인 부산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